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진실이 사라진 곳에서는 불의와 부채가 싹틉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형 재난과 참사의 학살이 반복되어 일어났을까요? 진실을 밝히지 못하니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니 담당자들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런 추악한 현실이 반복되면 익숙해진 국민들은 이 사회에 정의란 없다며 체념하며 무기력해집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이 글귀는 2016년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실린 글귀 중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2016년이나 현재 2024년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지금의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글귀인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재난참사의 진실들은 밝혀지지 않고 그 책임자들은 하나도 처벌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실을 향해서 피해자들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설 때 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는 이 발걸음을 오직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2024년 10주기 끝이 아닌 시작의 걸음으로 잊지 않을게 듣고 오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1월 10일자 기사인 세월호 참사 10주기 D-Day 97 노란 장미 건넨 가족들 다시 노란 리본 물결을 이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나 은정 엄마 박정아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또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름과 다짐이 비워진 노란 종이를 들고 세월호 참사 가족, 시민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10일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 섰다. 97일 앞으로 다가온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던 마음을 다시 모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이원회는 D-Day 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단원고 2학년 일반 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참사 10년 그 시간을 버틴 김 위원장님에게 딸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이다. 김 위원장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줄 몰랐다며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간단한 답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얻지 못한 답을 얻는 10년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세대인 97년생 김지혜 씨는 희생된 304명을 구할 책임 있는 어른도 또래 잃은 허망함에 멍해 있던 우리를 위로해줄 어른도 없었다고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김 씨는 참사의 진실 규명은 우리 또래들에게 너무도 중요했다고 했다. 김 씨는 97년생들이 2년 전 12구 이태원 헬로운 데이 참사 때 다시 또래를 잃는 슬픔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또 참사가 닥쳐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97년생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런 세상을 함께 해달라고 했다. 10주기 위원회 측은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이 지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고 왜곡해 그 이후의 변화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퇴행과 역주행이 거세지고 있다.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10주기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위원을 모집 중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활동가들은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 안전한 책임을 묻겠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 단단히 연대하겠다고 외쳤다. 4.16 생명안전공원의 조숙한 착공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노란 장미를 건넸다. 장미를 받아든 직장인 유희정 씨는 벌써 10년인가 싶다며 저도 아이가 있는 처지에서 그 10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하여 10주기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10주기 발족 기자회견을 100일 앞두고 하려고 했는데 100일이 일요일이어서 97일 되는 그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또 우리가 10주기로 인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가지겠다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10주기 발족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가 3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주기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그런 언론단체에서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오마이뉴스와 지난주에도 읽었던 오마이뉴스와 4.16 재단이 진행하는 기획 시리즈 기사나 그 시사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선영 기자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기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저희 이번 해에는 그 기사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사인에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사인이 그날까지 세월호 사람들 100명을 만납시다라는 그 시리즈로 그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첫 번째 기사로 1월 7일에 실렸던 우리 2학년 9반 진윤희 학생 어머님 김슬길님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첫 번째 기사를 우리 은정 어머니 먼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승길 씨에게 세월호 참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일상이 깨진 순간이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미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안전한 사회는 소수의 몇 명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세월호 이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자책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가리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아이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자주 미뤘어요. 빨리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데만 집중했던 나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 매 순간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무엇보다 왜 아이를 구하지 않았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평생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거리에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고 엄마들이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정부와 공권력은 참사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정작 바뀌어야 할 곳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이죠.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참사는 정쟁의 대상일 뿐이더라고요. 나 역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희생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전한 사회는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뜻에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윤희 어머니의 인터뷰 기자를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네. 기자를 보는데 아니 기사를 좀 그래도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짧은 것 같긴 하네요. 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윤희 어머님 해주실래요? 시사인에서 이렇게 이제 100명의 기사를 내겠다고 한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 기사가 이제 첫 번째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시사인의 기사들이 신선영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다 인터뷰하는 기자들이 많고 이 기자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인 기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기사들이 나가고 있고요.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기사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100명 안에는 우리 세월호 참사 14년 이후에 함께했던 시민분들의 이야기도 실릴 것입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사인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2학년 5반 우리 이창현 학생의 어머님 최순아님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6번째 기사입니다. 최순아 씨는 유가족 활동이 10년을 넘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그는 현재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부서장을 맡아 전국을 다니고 있다. 내 일을 하면서 폐 안 끼치고 사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바꿔내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결과가 있으면 위안이 될 텐데 가끔 아무것도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희망을 걸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2년 동안 피켓 시위와 농성을 오래 했어요. 영하 18도인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 위에 고드름이 얼어 있더라고요. 한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싸우면 될 거다.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국가가 안 해줄 이유가 있냐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있었죠. 설마 10년까지 가겠어? 했는데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사참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앞으로 진상규명이 어떻게 될지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새로운 참사가 생길 때마다 내상을 크게 입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잃는 것만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큰 사고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국민 각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국을 다니다 보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분들은 여전히 만날 수 있어요.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우리 대외협력 부서장님인 창현 어머니께서 또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쉬었다 다음 글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래. 네, 엄지영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날 잊으라도 아니야 그냥 오늘 딱 하루만 깜빡 잊길 바래 생각 안 해 아니야 억지스레도 아니야 그냥 며칠 뒤에서야 오면 깜빡했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우릴 잊지 않길 이런 일이 이젠 다신 없길 제발 엄마 아빠 나를 깜빡하길 내 가족들은 나를 깜빡하길 그들의 머리 위로 비춰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에 드리워진 그늘을 밝히길 재밌는 이야기로 즐거울게 한참을 웃다가 문득 생각나 문득 생각나 문득 생각나
오늘은 울지 말고 웃었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지? 그때 눈물 아닌 웃음 짓게 그때 울지 말고 웃어 주길 어서 그런 날이 오길 바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노래 듣다가 보니까 너무 노래가 좋은데요. 네, 저희가 이거 유튜브 링크 밑에 여기 첨부해 놓을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다음 기사는 우리 오마이뉴스랑 지금 살육재단이랑 함께 진행하는 10년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라는 시리즈로 기사 연재를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살육재단에서 매주 2편씩 시리즈 형태로 오마이뉴스상 원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기억공간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총 20개의 인터뷰 원고가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에 업로드되며 10명의 작가가 작업을 참여하였으며 모아진 원고는 추후 한겨레 출판에서 책으로도 발간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주는 제주기억관 이야기, 지금 첫 번째로는 제주기억관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정기현 선생님 거 읽었잖아요. 네, 그 제목은 도착하지 못한 그 배 때문에 직접 안전한지 확인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의 사람들 6번째 우리 제주기억관 지킴이 박은영 선생님과 우리 김원 학생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43번 버스가 있다. 4.3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4.3 기억관을 지난다. 제주시의 산간지방인 봉계동 4.3 기념관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세월호 제주기억관이 있다. 10월 선선한 바람과 노란 바람개비들이 반겨주는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는 박은영 김원님을 만났다. 박은영님은 세월호 제주관 운영위원이자 평화쉼터 제주기억관과 함께 운영하는 숙소 활동가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말해요. 기치기이다. 기억관을 찾는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안내하고 기억관을 관리한다. 눈물 짓는 이들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차를 내주며 평화쉼터를 찾는 활동가들을 돌본다. 김호님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세제모 모임의 총대장을 맡아 제주 곳곳을 누빈다. 청소년들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찾아 리본을 나누고 세월호 제주 추모 행사를 주도해 기획하고 있다. 나이도 경험도 각기 다른 두 사람이지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서로의 활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동료이자 친구처럼 보였다. 제주에 마련한 기억관 나는 세월호 세대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일주일 앞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그렇기에 그날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한다. 수학여행은 연기됐고 학교에서 성금과 구물품을 모아 진도 체육관으로 보냈다. 참사가 정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세월호를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박은영님, 김원님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달랐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인 김원님은 2014년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너무 어렸던 탓이다. 박은영님은 참사 직후 일부러 세월호 소식을 외면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생자들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을 했기에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들이 2023년 현재 어떤 마음으로 기억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다. 2014년에는 너무 어려서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 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제주 보물섬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배웠고 그때부터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2022년 8주기 때 세제모를 결성해서 제주기억관과 함께 행사 기획을 시작했어요. 세제모에서는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저희 또래 학생들에게 세월호를 알리기 위해 등하굣길에 학교를 찾아 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을 해요. 돌문화공원이라는 관광지에서도 리본 나눔을 하고 있어요. 격언로는 리본 공방을 열어서 직접 리본을 만들기도 해요. 김원 학생의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원 구조 보도가 생각이 나요. 당시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하고 같이 세월호 뉴스를 봤거든요. 전원 구조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다시 업무를 봤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1주기 때까지 광화문에 가보질 못했어요. 아이들이 배 안에서 찍은 영상들을 계속 틀어줬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주에 온 건 이제 8년 됐어요. 제주기억관을 연진 4년이 됐고요.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가고 기억하기 좋잖아요. 박은영 선생님 말씀입니다.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삶의 반경을 확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며 제주도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 기억관에 오시는 분들이 왜 제주도에서 기억관을 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안산이나 광화문은 의미가 큰 곳이라서 제가 그랬던 많은 분이 그것을 찾는 걸 힘들어하세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마음을 먹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지나가다 들렸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경찰과 그 가족들이 오셨던 게 기억이 나요. 광화문 기억관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발령이 나서 가족들과 다 같이 왔다고 잠수사, 심리치료사들이 오신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 봉사활동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기억관을 들어오면서부터 펑펑 울던 20대 남성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좀 진정된 후에 제가 그 친구들이랑 동갑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참사 관련 장소를 못 찾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제주기억관에서의 활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박은영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단원고 언니 오빠들이랑 또래인 나이가 되었어요. 여기가 수학여행의 종착지였다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주도 수학여행 코스를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대안학교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잘 알지만 일반 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해요. 현재 2달에 한 번씩 직접 배를 타서 배가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확인하는 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해요. 배를 타면 1인당 제공되는 공간이 0.25평 정도예요. 엄청 좁아요. 그 외에도 배의 문제점을 많이 찾았거든요. 복도나 계단이 너무 좁아서 2사람 이상이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것 등이요. 만약에 배가 갑자기 기울거나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나가야 할 때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출할 때 쓰라고 망치를 둬야 하는데 망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을 고쳐보려고 해양수산부에 전화도 했는데 자꾸 전화를 다른 데로 돌리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배를 심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월호 영향도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해요. 김원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비상구를 확인하는 세대, 비슷한 시기를 보낸 또래 친구들에게 한 가지 같은 습관이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또 익숙한 공간에 갈 때도 가장 먼저 비상구를 확인한다. 불이 나거나 물이 들이차거나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을 상상하게 된다. 2023년 현재 배를 타는 청소년들도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세월호 이후에도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다. 배가 침몰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무기력이 아닐까. 제주의 활동가들도 그 세월을 지나며 지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 무기력 사이에서 세월호 10주기를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 물었다. 5.18 때도 10주기를 기점으로 할 만큼 했잖아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추모가 끝날 수 있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10주기를 맞이하고 싶어요. 10월에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활동가가 평화쉼터에 와 계셨어요. 어머님은 세월호가 부럽다고 하세요.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죽은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 공간을 만들지 않아 쉽게 잊혀버린다는 거예요. 공간이 주는 의미는 잊지 않겠다라는 것에 있잖아요. 사고, 참사가 반복되는 건 잊혀져서라고 생각해요. 삼풍 백화점 붕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추모비가 공원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나마 있는 기업 공간들도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은영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느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나라는 걱정하지 않은 나라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회, 놀러 다닐 수 있는 사회, 밤늦게 다녀도 무섭지 않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아니더라도 4월 한 주라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엄청 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제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2014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좋게 바뀌었다면 이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기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김원 학생의 말입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서 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을 되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월호가 벌써 9년이 됐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사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잊혀져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리본 나눔 같은 활동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아주 좋았던 기억, 아주 슬펐던 기억은 잘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세월호를 소개하려 해요. 잠수사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구조를 했는지, 미수습자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생일인 아이들을 꼭 소개해요. 오래 기억하시라는 마음으로요. 박은영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아 직접 짓고 가꿔온 공간이자 세제모라는 단체가 탄생한 공간인 세월호 제주기억관. 이들은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기업관에 왔으면 좋겠어요. 10주기 행사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9주기 행사를 하면서 세제모 친구들이랑 평가회의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 같은 청소년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감이나 도지사가 추모 행사를 기획하고 우리가 손님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님 오시라고 전화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우리 기업관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되면 더 좋겠는데요. 저희가 직접 나갈까요? 당 만들려고 이름도 정했어요. 전국구가 되어야겠어요. 지난번에 강주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들도 만났거든요. 세월호를 함께할, 기억할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네, 김호님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해야죠. 새롭게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있어서 무엇보다 꾸준히 계속 활동하려고 해요. 박은영님 말씀입니다. 대학에서 4.16 기억하는 학생 모임을 운영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6주기 추모 행사의 제목은 다시 묶은 리본으로 붙였었다. 5주기가 지나면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기억하자,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말고 또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느긋해져 버린 노란 리본을 다시 묶자는 의미를 담아 6주기 행사를 기획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다. 세월호 학생들이 닿고자 했던 곳 제주도에서 더더욱 바래고 느슨해진 리본을 다시 묶은 이들이 있다. 43번 버스를 타고 세월호 제주기억관을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 마음들이 모인 힘으로 기억관 앞 노란 바람개비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네, 제주기억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네, 제주는 세제모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인처럼 지켜 평생 남아있으라. 죽어서도 가지고 간 이별이었다.
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다. 네, 화인. 제가 이 노래를 그 몇 년 전에 그 천인합창단 때 듣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기사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 아직 여기 목포 신앙 얘기로 세월호 참사 10년의 사람들 7번째 목포 4.16 공감당 김혜숙님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신앙만에는 2017년부터 6년째 묘박 중인 배가 있다. 세월호다. 지난 10년의 마지막 주 신항만을 찾았다. 신항 북문으로 가는 길에 노란색 리본이 매달려 있었고 북문에는 미 수습자 5명의 사진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북문 사거리에는 진실을 인양하라는 문구부터 세월호 지우기 중단까지 6년의 세월이 현수막에 적혀 있었고 입구 옆에는 작은 컨테이너 2개가 나란히 자리했다. 멀찌감치 세월호가 보였다.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색칠한 배. 1000일이 넘게 바닷속에 있었던 그 배. 2014년 4월 16일 결국은 기울어진 순간부터 인양하기까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봐 온 배였다. 입구에는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았다. 경비원은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안내사항을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안내사항에는 세월호를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다. 천천히 세월호 선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지금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펜스 사이로만 볼 수 있었다. 바다 가까이 암벽 근처에 세월호 선체가 있고 그 앞에는 세월호에서 나온 펄과 부품들이 길게 줄 지어 놓여 있다. 사람 몸통만한 고철이 휘고 비틀어지고 잘려나간 흔적이 펜스 사이로 또렷하게 보였다. 용달차는 뒷부분이 잘려나가고 바닥으로 주저앉은 운전석만 남았다. 포크레인이 위아래가 뜯어져 내부가 훤히 보였고 강원도에 왔을 포크레인이 내 차량 번호판에는 번호가 지워져 보이지 않았다. 노란색이고 하얀색이었을 배를 받쳤을 쇠 기둥은 페인트 칠이 모두 벗겨져 바닥에 부스러져 있고 환기구였을 네모난 쇠붙이는 녹이 쓸고 찌그러져 다른 쇠붙이 사이에 끼어 있었다. 검은색 고무 호스들이 너비들 이루어 쌓여 있고 커다란 레카차가 찌그러져 있다. 커다란 바퀴들도 바람이 모두 빠져 주저앉아 있었다. 아마도 문이었을 네모난 나무판에 둥그런 창문에 달려 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작고 동그란 창문 밖을 내다보기도 했을까? 밤에는 불꽃놀이를 하기도 했다는데 불꽃과 별빛을 보기도 했을까? 목포 신항에 달려간 이후 2017년 3월 목포 신항만에 세월호가 왔다. 김혜숙 씨는 신항으로 달려갔다. 왜냐고 물으면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서 라는 말밖에는 덧붙일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허벌판인 곳에 유가족이 있을 곳이 없을 텐데 발을 동동 구르며 신항으로 향했다. 급하게 신항 북문에 텐트를 쳤고 항만 옆 사무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의 텐트가 젖지 않도록 바닥에 천막을 깔았다.
주위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리본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목포 촛불 집회에서 만난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인양 소식에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를 만들었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리본이었다. 배가 들어온 후 첫날부터 김혜숙 씨는 매일 신앙을 갔다. 임시로 만든 텐트는 커다란 컨테이너로 바뀌었고 봉사자 부스가 부르는 그곳에서 리본을 만들었다. 옷마다 리본 본드가 묻어 멀쩡한 옷이 없었다. 집에 가져가 리본을 만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세월호를 찾았다. 봉사자 부스에 매일 있으면서 유명한 정치인은 다 본 것 같았다. 혼자 조용히 왔다 간 한두 명을 빼고는 속없이 세월호를 뒤에 두고 인증샷을 찍었다. 길어지고 녹슨 배와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는 유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고 리본을 만들었다. 신앙에는 더운 5월, 6월에도 한겨울 파카를 입고 너무 추웠던 경빈 엄마가 있었고 정경에는 음료를 가져다 준 영석 엄마와 몇 번이나 단식감아 진상규명을 외친 동수 아빠가 있었다. 김혜숙 씨처럼 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뭐라도 해주고 싶다며 모금함을 찾는 사람들, 경북에서 혼자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간 사람, 영광에서 갓김치를 담가 택시를 타고 와 울면서 내리던 할머니, 신앙에 있는 304명의 사진을 보곤 우리 애기들 하며 억울해하던 사람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10년을 어떻게 계속 활동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김혜숙 씨는 자신은 시간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봉사자 부스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거듭했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보낸 시간, 그들과 한 약속이 컸다. 새해 첫날하고 추석 전날 상차림을 해요.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차례상 하자 해서 시작했죠. 순범이 엄마가 우리랑 많이 친해지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해줄 수 거지? 해결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해야죠. 우리 유가족하고 연대가 돼 있잖아요. 유가족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연대로 어렵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신앙을 찾는 사람들도 뜸해졌고 때마다 찾던 정치인들은 세월호 대신 재래시장을 찾았다. 이제야 매듭이 좀 풀리나 싶어지던 때도 김혜숙 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목포 4.16 공감단을 만들어 봉사자 부스를 지켰고 매년 2번씩 상차림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만 기다렸다. 상차림은 실천회의에서 예산을 모으고 공감단에서 준비한다. 상차림 음식을 허투루 할 수는 없어 공감단 단장 김영미 씨와 김혜숙 씨는 몇 달 전부터 바빠진다. 낚싯배에서 잡은 생선을 직접 손질해서 말리고 봉사자 부스에 앉아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긴다. 그렇게 준비한 상차림 음식은 유가족들이 꼭 가져갔다. 팽목에 가져가기도 하고 유가족들이 나눠 먹는다면서 유가족들은 상차림을 준비하는 공감단에 늘 고맙다는 말을 달고 다녔다. 김혜숙 씨는 몇 달간 상차림을 준비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자신도 부모니까 하고 말을 이었다. 저도 부모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됐는지. 살 수도 있는데 살 수가 있었잖아요. 건질 수 있었잖아요. 다 내 자식 같고 나는 부모니까. 아직도 세월호냐 묻는 사람들에게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상규명은 그대로였다. 선조위도 사참위도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결국 알아낼 수 없었다. 세월호 선체도 개방을 한댔다 안 한댔다. 안전생명공원 설립도 지연되었다. 생명안전공원이죠. 또 한 번 정권이 바뀌었고 선체 내부는 출입이 완전히 금지됐다. 선체가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하루아침에 선체가 있는 항만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유가족과 실천회의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내문만 크게 걸렸다. 다시는 없어야 할 재난에 김혜숙 씨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큼 닥치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 정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정부를 못 믿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가 안 터졌으면 내 삶은 별로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뀐다. 이게 내 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닥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이 구조되었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클럽도 가고 할로윈도 즐겼을 것이다. 우리 세월호 애들이 딱 그 나이였다. 김혜숙 씨의 아들은 작년 군대에 있어 이태원에 가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태원에 놀러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월호도 이태원도 내 일이었다. 김혜숙 씨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간절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김혜숙 씨는 가장 화나는 게 그런 말이라며 한참을 울먹였다. 누가 아직도 세월호 거기 있어?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선체가 위험하다고 출입금지를 했는데 위험하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진상규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없어지면 어쩌나 싶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시민 모임도 많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이 많이 빠졌다. 진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혜숙 씨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건 노란 리본 때문이다. 녹슨 고철이 무섭다고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여전히 노란 리본이 걸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봉사자 부스에서 공간단 회원들과 혹은 유가족들과 만든 리본일까? 어디서 났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뿌듯했다. 정부는 믿을 수 없고 속 모르는 얘기를 떠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호를 잊지 않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그런 사람들의 힘을 믿을 만하다는 걸 김혜숙 씨는 익혀왔다. 그 힘으로 봉사자 부스에서 시작한 활동이 다른 단체까지 넓어졌지만 김혜숙 씨에게는 세월호가 1번이고 여기 신앙이 먼저였다. 그렇게 10년 동안 봉사자 부스를 오갔다. 김혜숙 씨는 앞으로의 일 같은 건 잘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순범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 그 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끝까지 한 걸음 끝까지 나갈 수 있게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김혜숙 씨는 기도한다. 세월호 보존 장소가 어렵게 정해졌다. 그러나 세월호 이동 방안과 함께 세월호 안에 있던 자동차와 유류품 폐기 문제와 추모관 등의 공간 설립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또한 가족에게도 돌아오지 못한 승객이 다섯 있다. 녹이 쓴 세월호 선체는 항만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머물고 있다. 선체와 함께 인양되리라 기대했던 진실과 진상은 인양되지 않은 채 관련자는 무죄를 받고 책임자는 풀려나기도 하는 2023년 세월호는 아직 여기에 있다. 지난 회차에 세월호 뉴스 브리핑에서 읽었던 강주 시민상주 모임과 지금 읽어드린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 실천회의 단체는 저희 가족들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써주신 오마이뉴스와 시사인에게 감사드리고요. 시사인 기사와 이
기사인 기사는 4월 16일까지 네, 쭉 이어지는 기사니까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에서 계속 쭉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렇게 좀 찾아봐 주시고 인터넷을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사 읽으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보셨는데 은정 어머니 어떠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거에 고마움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4월 16일 전까지 이렇게 기사를 저희가 읽어야 또 다른 분들도 기억해 주시니까 좀 읽어보시고 요 기사 좋았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본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희 어머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쨌든 기사 써주신 오마이뉴스나 시사인에게도 감사드리지만 또 세월호를 기억하고 이렇게 쭉 함께 그때부터 잊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주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또 10주기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또다시 앞으로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함께 해주십사 약속을 받는 그리고 약속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민분들도 또 그 마음 계속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억하는 기한도 방송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19일 날은 저희 어머니를 지난번처럼 그 늘품학교에서 겨울 학교를 또 겨울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기가 많아서 다 마감이 끝났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내년 또 올해 또 여름 교실이 또 기대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됐고 또 아이들과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는, 네. 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